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김천 8도, 안동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반면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갑니다.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은 20도, 김천 21도, 안동은 19도 예상되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강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의 가장 규모가 큰 도립 공공도서관이 50년 만에 획기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1973년부터 운영한 오래된 도서관을 143억 원을 들여 새로 지어 개관했는데요. 지역 학생은 물론 국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2019년부터 143억 원을 투입해 지은 영덕도서관입니다.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자료실은 다양한 놀이 공간을 갖췄고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라운지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영덕도서관은 총 7만 4천여 권의 도서를 구비했고 미디어 라운지와 VR 체험실, 콘텐츠 장작실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서관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 재미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유튜브 창작 공간, VR 공간, 그리고 태블릿 공간 등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평생 교육 강좌와 인문학 강연회 등 영덕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의 도서관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운영돼 왔는데 그동안 도서관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되는 새로운 도서관이고 최첨단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읍면 단위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곳에서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 교육청 영덕도서관이 문화 소외 지역인 농어촌에 새로운 복합 문화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울릉군은 지난 25일 서면 태아리 일원에서 저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낫으로 별을 베고 수동식 탈곡기로 추수하는 체험 행사를 마쳤습니다. 울릉군은 어린이에게 농경 문화를 교육하고 다락논을 새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2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울릉도 벼농사는 1882년 울릉도 개청령 이후 시작됐지만 천궁 등 약초농사 증가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다가 1987년에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이색 전시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세기와 20세기 우리 역사를 뒤흔든 4번의 10월 26일 사건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모은 전시회입니다. 소재와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친일 청산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가는 기억에서 늘 흑백이던 안중근 의사를 컬러로 부활시켜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그 흑백 속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 이미지를 현대적인 젊은 친구들, 이 역사를 새로 이어가야 되는 젊은 친구들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시작점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진 위에 저렇게 보시는 컬러풀한 텍스트로 해서 작품 언피니시드 미션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임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며 안 의사의 얼굴 아래 독도를 돌출시켰습니다. 이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엄청 영원히 기억될 그런 큰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일이 남으셨다는 그 느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어나가보자라는 뜻으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고요. 홍범도 김자진 장군이 함께한 1920년 10월 26일 청산리 대첩과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유신의 종말을 알린 작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1596년 10월 26일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까지 더해 4번의 10월 26일을 통해 아직도 끝내지 못한 친일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구라고 하는 가장 민족적인 운동이 활발했던 곳에서 어떻게 친일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고요. 작가들은 전시회를 통해 부끄럽고 심지어 비루하기도 한 역사라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기억해야 함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급이 미진한 인구 8만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신축 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700가구를 2026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과 청도 등 5개 시군에 200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년 말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축 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은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 사업자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입주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 어제부터 닷새간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고기와 부산물, 한우 떡갈비 등을 대형마트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 농축협 매장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바다 농사도 흉작 조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남 고성의 가리비가 추라기를 맞았지만 고수온 현상의 영향을 받아 예년보다 크기가 작고 알이 없는 빈 껍데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하일면 앞바다의 가리비 양식장. 바닷속에서 2, 3m 채롱을 끌어올리니 가을 진미 홍가리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별기로 옮겨진 가리비는 지름 5cm 이상 크기만 가려집니다. 예년엔 지름 10cm의 가리비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5, 6cm짜리들이 많습니다. 알이 차지하는 빈 껍데기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만도와 탄력성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비만도가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한 곳에서만 키우는 멍게나 굴과는 달리 고수온 바다를 피해 망을 옮기며 키운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곳 고성 자란만의 가리비는 전국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만 105개어가 230헥타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온 가리비는 수협이나 상인들이 곧바로 수매해 도소매업체로 배송됩니다. 고수원이다, 비도 좀 적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작황이 좀 부실하고 안 좋은 편입니다. 크기와 알 상태가 모두 좋지 않다 보니 지난해 1kg에 3,500원 하던 단가는 올해 2,000원에서 2,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고수원에 대한 폐류를 좀 개발해야 되고 이대로는 사실 까기는 너무 우리 어민들이 힘듭니다. 본격적인 가리비 출하철을 맞아 가리비를 싸게 팔고 다양한 가리비 요리를 선보이는 가리비 축제가 열렸지만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서해안의 사정은 어떨까요? 낙지 주산지 전남 무안권에서는 제철을 맞은 낙지가 잡히지 않아 어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원의 어린 낙지가 모두 죽어버린 탓이라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낙지 주산지인 무안군 탄도만의 드넓은 갯벌. 낙지삽을 든 어민들이 뻘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지만 낙지 숨구멍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30cm 이상의 큰 낙지가 잡혀야 하는 시기지만 고수온의 영향으로 지금은 이렇게 산란장 바로 근처에서 손바닥 크기의 어린 낙지만 겨우 잡히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고수온 현상. 지난 8월과 9월 무안 해역 평균 수온은 29.4도와 28.2도로 지난해 대비 각각 2도가량 높았습니다. 낙지의 생존 적정 수온은 18도 안팎인데 지난 7월 산란기에 태어난 어린 낙지들이 28도 이상의 고수온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뻘을 뒤져 잡은 낙지는 모두 10마리로 평소 어획량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게 바닷물을 만져보면요, 꼭 목욕탕 그 열탕물 있죠. 그런 물이에요. 그러면 낙지들이 다 데쳐서 죽어본다는 얘기예요. 인근에 위치한 낙지 위판장. 낙지가 가득 차 있어야 할 붉은 대야는 80%가 물만 채워진 채 텅텅 비어 있고 위판은 시작한 지 5분 만에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제철을 맞은 낙지의 이달 위판량은 16만 천여 마리로 작년 10월에 비해 60% 감소했습니다. 가격 역시 위판 기준으로 해도 전년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낙지가 된 겁니다. 예년 대비 낙지 폐사율이 상당히 높고 바다 수온이 높으면 낙지를 잡으시는 준학어민들이 이 준학에 낙지가 안 걸리기 때문에 낙지가 벌써 깊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획량이 현재 감소하는. 어민들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인 산란기 금어기를 6월 초로 당기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포항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기존 읍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수산공익 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동지역은 포항시 어촌활력과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시군의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포항시의 아이조아 플라자 과학놀이터 재단장과 구미시 우르르 놀이마당 등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1월 아동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주시와 구미, 칠곡, 영주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또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4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11월부터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이 20%에서 15%로 축소돼 리터당 가격이 42원 오르고 경유는 30%에서 23%로 축소돼 리터당 41원 인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로 연장됐지만 인하폭이 줄어든 데다 중동 사태로 유가가 출렁이면서 기름값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김천은 8도, 안동은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반면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갑니다.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은 20도, 김천은 21도, 안동은 19도 예상되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경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김천은 오늘 8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0도, 김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7도, 오늘 영주는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9도, 영주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울진의 아침 기온은 9도, 포항은 16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울진 19도, 포항은 20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강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